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날씨처럼 후끈후끈합니다. 네. 2차 전지도 거래 대금이 막대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네이버라든지 AI, 로봇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다양하게 후끈후끈하는 것 같은데 이 열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미국장이 꺾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이 재확인됐던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에 시장은 변동성을 상당 부분 묻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말 역대급 변동성이 나타났던 시장인데 사실 이제 이미 시장 자체는 그만큼 흥분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2차 전지가 잘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섹터군에서도 이런 급등세는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는 선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8월 달 기대감 선반영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도 뭔가 슈팅이 나올 거다, 급등세가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네. 기대감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영화도 있지만 가을의 전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리고 제 세대 비슷한 네. 분들은 또 예전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면 가을의 전설 종족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8월을 우리가 얘기할 때 8월은 테마의 계절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8월 달은 테마 종목군들의 특징이 뭡니까? 급등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공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8월 달에도 이 같은 이슈들을 좀 붙이면서 상당한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다만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제한될 수 있고, 대신 개별주 양상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재료들, 우리가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이 방송의 목적입니다. 이 핵심적인 트렌드를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테마의 계절을 앞두고 기대감에 오르는 시장, 8월에 어떤 테마가 또 떠오를지 오늘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AI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죠. 네이버도 강세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네이버 5월 달에 추천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대형주들을 말씀드릴 때는 대형주는 반드시 싼 가격대에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때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틀 정도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공개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7월 초에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연기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중요 맥락은 결국 이제 영어와 한글에 대한 데이터 크기에 대한 차이가 영향을 미친다 봐야 되거든요. 영어는 이제 영어를 1이라고 봤을 때 한글에 대한 데이터 크기는 곱하기 8, 1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노랗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엘로우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부분이지만 한글로 따진다면 노르스름하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한글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읽어내는 검색 AI에 대한 등장이 지금 곧 등장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증시에 대한 AI 관련주들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자, 폴라리스 오피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현재 전 고점을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조정폭을 보이고 다시 한번 더 전 고점에 대해서 돌아서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앞에 현재 4,800원대 그 옆으로 한번 보면 3달, 4달 전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갔던 봉이 그 자리 부근에 존재를 하고 있고, 상한가를 달성하고 빠졌던 봉도 그 자리 부근에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을 좀 붙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5,000원대를 돌파를 해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월봉을 보면 월봉상에서는 125일선을 돌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뭔가에 대한 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네이버에 대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앞으로도 성장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어프로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형주, 중형주가 조금 겁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보자. 대신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카카오도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카카오와 네이버 두 개 다는 어차피 못 사시니까 저는 네이버를
원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서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일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AI의 친구인 로봇도 같이 오릅니다. 지난주에도 뭐 T-로보틱스라든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하루 올랐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은 종목이 한꺼번에 오르고 있어요.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 로봇이라고 얘기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뜬구를 잡는 로봇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오는 로봇들은 우리가 정말 공장 자동화에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2019년부터 화두가 되었던 것이 최저임금 인상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만 원에 대한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약 4년에서 5년 정도 흐르는 동안 대기업들은 상당한 로봇 공장 자동화를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 수 있는데,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추천 이후에 지금 옆으로 행보를 붙이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협동 로봇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로봇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로봇 안에서도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양상을 좀 보인다고 봐요. 그럼 오늘 SPG라는 기업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도 현재 다시 한 번 더 눌림 이후에 반등을 강하게 붙이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앞으로 진행될 공장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강세는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월은 테마의 계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8월의 테마 무엇이 될 것 같은지 좀 어려우시겠지만 여쭤도 될까요? 뭐 지금 나오는 것들 다죠.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기대감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제 HBM 반도체라든지 DDR5 또는 PIM,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많이 팔린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많이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이고, 그럼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가 상당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 안에서도 양극재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거고, AI 로봇 같은 경우에 좀 더 실용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질 수 있는 AI 및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 현재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뭐 우리가 방대해 보이더라도 거기 안에서 키워드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이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뭐 이 방송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키워드는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살펴보죠. 효성중공업이 컨센서스를 90%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강세죠. 전력설비주가 호실 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른 쪽은 대부분 다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이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은 기대감보다는 실적을 동반하고 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숨겨진 키워드 하나가 바로 전력 부족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름 되면 항상 네, 나오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무더위를 연이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블랙아웃 가능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4월 달부터 언론을 통해서 언급이 돼 왔던 과정들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적을 동반하고 있지만 그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기관 수급으로 붙어 움직인다고 봅니다. 자, 오늘 효성중공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효성그룹들이 대부분 다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한번 전고점을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되돌려 올리는 과정들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전고점을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죠. KT 서브마린도 네. 비슷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네, 우리가 이 케이블, 전력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지금 4월 달부터 전력 설비 관련해서 일진전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지금 했어요. 보면 네 맞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이제 6월달 나왔던 거고 지금 KT 서브마린도 6월달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는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언론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방점을 찍었다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랠리를 극대화시키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 좋은 실적도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 기간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주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고 기관 수급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협동로봇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협동 로봇을 직접적으로 공장에 운영하는 기업들이 바로 이 대기업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이런 대기업들을 상세하게 보시면 다들 이제 지분을 그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준비를 했다라고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감속기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RV 감속기가 좀 더 큰 관절, 그리고 작은 관절을 우리가 HDS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하거든요. 그 작은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SBB테크와 유로메크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모닉 드라이브, 그래 작은 관절, 우리 협동 로봇 작은 것들에 들어가는 것은 다 이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속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RV 감속기가 이제 조금 더 큰 우리가 자동차 공장 같은 데 들어가는 협동 로봇들은 대부분 다 이 RV 감속기입니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DIC는 또 키워드로 테슬라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기타적인 부분으로 이런 자동화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지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대형주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빨리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최소 3개월 이상 봐야 됩니다 하면 아무도 안 사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대형주 정도 봤을 때 이 삼성 SDI는 앞으로 상당한 전망이 밝게 바뀔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그룹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삼성 SDS가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과거 유럽 네덜란드에 자동화 설비 공장을 진행했던 기업이 바로 이 삼성 SDS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미국 IRA에 대해서 삼성이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 나온다면 당연히 삼성 SDS에 대한 충분한 수주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얘기 나오는 것도 파운드리 증설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도 삼성 SDS가 담당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과정이다.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삼성 SDS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